화북의 패자 전진이 비수대전 패배 이후 화북 지역은 또다시 혼란한 군웅 할거시대로 되돌아가고 강남 지역은 동진 이후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합니다. 강남의 동진은 전진과의 비수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더 이상 행운은 따르지 않았죠. 승리를 계기로 서둘러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책을 추진했어야 할 동진은 승리에 도취되어 버린 탓인지 황실과 조정이 또다시 내부 권력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황제 역시 향락과 사치에 빠져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이때 3차 북벌의 영웅이었던 동진의 환원, 그의 아들 환연이 이 내부 권력 싸움에서 승리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죠. 동진의 황제는 스스로 황제 자리를 내려놓는 모양새를 갖추고 환연은 훗날 환초라고 불리는 초나라를 세우며 황제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환원의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환연의 초나라는 불과 3개월 만에 동진의 무장이었던 유유에게 멸망당하는데요. 권력을 잡은 유유는 꼭두각시 황제를 내세워 동진을 부활시키는 듯이 보였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황제 공제로부터 선양받은 다음 그를 살해해버리고 그 후환이 두려워서 거의 모든 사마씨 일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진나라 황족들은 유유에 의해 거의 몰살당하는데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를 몰아내 삼국시대의 끝을 장식했던 진나라는 420년, 150여 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유는 후대의 유송이라 불리는 송나라를 건국하며 초대 황제에 오르게 되죠. 유송을 시작으로 이후 강남 지역의 남조는 동진의 뒤를 이은 한족의 여러 왕조, 제, 양, 진으로 이어지며 한족 왕조의 명맥을 위태위태하게 이어나가긴 하지만 중국 대륙의 주도권은 북조로 서서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화북 지역의 북조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전진의 멸망 이후 가장 분주한 사람은 바로 모용 선비족의 모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조국인 전현에 이어 후연을 세우고 7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며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요.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며 위세를 떨친 모용수의 후연은 전진 멸망 이후 화북 패자에 가장 가까울 정도로 강성해집니다. 이때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주목해야 할 나라, 5호 16국 시대 후반부의 주역인 선비족의 한 갈래인 바로 북이었는데요. 탁발규 도무제가 위를 건국하며 초대 황제에 오르고 위 역시 다른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북이라 불렸습니다. 탁발규는 전진에게 멸망한 대나라의 후예였는데 전진이 패망하자 그 틈을 타서 북이란 이름으로 독립한 셈이었죠. 그는 빠르게 국내를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화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북이가 화북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급성장하고 있는 북이를 본 후연의 황제 모용수는 주변 이민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처음에는 북이의 탁발규를 지원했는데요. 북이의 세력이 예상외로 급속히 강성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을 견제하는 정책 방향으로 급선회합니다. 모용수는 태자 모용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8만 대군을 주며 북이를 정벌하려고 하죠. 든든한 대군을 이끈 모용보는 북이를 너무 가볍게 본 나머지 그만 적진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를 간파한 북이의 탁발규가 후연의 황제 모용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후연의 군사들은 이 거짓 정보에 크게 동요되어 허둥지둥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북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퇴하는 후연군이 방심한 틈을 타 2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바짝 추격하여 참앞이라는 곳에서 후연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후연군 5만여 명의 포로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산채로 매장당하기까지 하는데요. 비수대전 다음으로 유명한 북이와 후연의 참앞이 전투는 이렇게 북이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듬해 모용보의 참패에 후연의 황제 모용수는 분노감을 삼키며 70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노련한 백전노장이었던 모용수는 승리에 젖은 북이 측의 방심한 틈을 노려 선발군을 보내 순식간에 북이의 수도인 평성을 함락시켜 버리죠. 이번에는 북이가 위기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용수는 직접 평성으로 진군하던 길에 참앞이에서 북이에게 학살당한 병사들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처럼 켜켜이 쌓여있던 후연 병사들의 참혹한 시체에 경악하고 잠시 행군을 멈춰 위령제를 지내도록 했는데요.
차마피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은 후연의 병사들은 슬픔에 못 이겨 대성통곡을 터뜨립니다. 당시 노환에 시달리던 모용수는 이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며 대패한 충격과 울분의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후연을 건국하고 모용 선비족의 용맹함을 보여주며 화북 패자에 가까웠던 모용수. 그는 그만 화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는데요. 한 시대의 영걸이었던 모용수가 죽고 후연의 기세가 크게 꺾이자 북위는 40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모용수의 뒤를 이어 후연의 황제가 된 모용보는 북위의 공세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천도해버립니다. 이후 내부 혼란을 겪으며 후연은 점점 쇠퇴해져 407년 사실상 멸망하게 되고 또 다른 모용일족이 북연을 세우며 겨우 모용일족의 명맥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북위는 최대의 라이벌인 후연을 제압해 후연의 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화북의 강력한 패권국으로 떠오릅니다. 398년 당시 존재감 없었던 북위를 화북 최강의 세력으로 키워놓은 영웅 탁발규는 북위의 왕에서 황제로 즉위하는데요. 그는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지만 말년에는 한식산이라 불리는 마약의 일종에 중독되어 황후나 후궁 등을 죽이는 폭정 정치를 한 바람에 훗날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탁발규 사후 북위 역사상 최강의 정복 황제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3대 황제 태무제 탁발도였습니다. 그는 황제에 오른 뒤 북쪽의 유연, 동쪽의 북연, 서쪽의 북량과 하나라, 남쪽의 유송 등 사방의 적대국들을 정복하고 전진의 멸망 이후 분열되었던 화북을 재통일하여 진정한 의미의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화북의 패자에 오른 북위는 이후 7대 황제 효문제, 탁발괭에 이르러서 영토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등의 내정 면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효문제는 5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태왕태후 풍씨가 섭정을 했는데요. 이후 성장하면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화북의 토지부터 정비합니다. 균전제를 도입해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 황제 중심 관리체제를 강화시켜 국가재정을 튼튼히 세웠는데요. 이는 선비족을 비롯한 이민족들이 부족국가 체제로 황제 권한이 미약했고 관료제에 입각한 국가를 경험한 경험이 없어 나라를 세워도 금방 분열했기 때문이었죠. 부족체제 중심에서 한족 스타일의 중앙 집권 황제권 강화로 시스템을 대개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호한 융합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효문제는 한족 출신의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선진화된 정치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는 선비족의 풍속과 전통을 고수하지 않았고 철저히 중국 한족 스타일로 변신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시종명 탁발에서 원시로 고치는 일을 감행하며 선비족의 성을 한족의 성으로 바꾸게 합니다. 하지만 호한 융합 정책은 융합과 통합을 넘어 이민족인 북위가 한족에 동화되어가는 독특한 한화 정책으로 변하면서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5호 16국 이전의 한족 풍습이 단순 복고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되어 훗날 당나라의 많은 제도들의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북위를 후퇴시키고 다시 분열을 야기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죠. 한화 정책으로 황제권은 강화되고 국가체제는 잘 정비되어 발전했지만 한족 출신 등용이 늘어나 무인보다 문인 계층을 우대하는 풍토가 커졌습니다. 이에 소외된 무장들과 선비족 내 족장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었는데요. 더욱이 선비족 내에서도 한화정책 지지파와 반대하는 전통 고수파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내부 반발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문제는 수도까지 과감히 옮기려는 계획까지 추진하는데요. 수도인 평성은 북위의 뿌리라 할 정도로 가장 핵심 지역이었지만 제국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협소하고 지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문제는 극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통 한족 왕조들이 낙양의 도읍을 정한 것을 본따서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하기로 선포합니다. 낙양 천도로 인해 황제를 따라 이동한 한화 정책 지지파들은 갈수록 중앙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천도를 반대하여 원래 남아있던 전통 고수파들은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격화되고 부기는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시기에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효문제였지만 황실 내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심신이 약해져서인지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효문제 사후 쌓여있던 내부 불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수도 천도로 인해 발생된 내부 반란이었습니다. 원래 부기의 수도였던 평성 근처에는 북방 이민족, 특히 유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성 북쪽에 무천진 등 6개의 진을 설치했었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선비족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부기의 황제와 수도를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수도 천도 이후 육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하나정책 개혁이 지속이 되면서 육진에서의 고된 군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일부 귀족들은 수도 낙양에서의 안락한 생활만을 누리길 원했었죠. 그러다 보니 육진은 자긍심 높은 귀족들이 가는 출세 코스에서 하루아침에 변방의 비출세 지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의 지위와 처우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 죄수들까지도 병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 남아있는 귀족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524년 대규모 반란인 육진의 난이 일어나고 부기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육진의 난은 몇 년에 걸친 전쟁 끝에 진압되고 이후 부기 황제는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는데요. 새롭게 부기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고한과 의문태는 권력을 손에 넣자마자 서로 대립하다 둘 다 꼭두각시 황제를 각각 내세우며 의문태의 서위와 고한의 동의로 부기는 동서로 분할됩니다.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아들들이 제각기 황제들로부터 선양을 받는 형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요. 서위는 북주를, 동의는 북제를 다시 세우면서 577년 북주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화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주의 패권을 잡은 우문태 일파들을 육진의 하나인 무천진 출신의 군벌이라 하는데요. 이 무천진 군벌이 중심이 되어 선비족과 한족이 융합된 지배계층을 관농 집단으로 불립니다. 훗날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제들을 배출하며 오랜 세월 동안 중국 통일 왕조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북주 역시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데요. 5대 황제 정제가 7살에 즉위하자 정제의 의붓 외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양견이 섭정하여 북주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양견은 이후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결국 정제에게 선양을 받아 581년 수나라를 건국하면서 북주는 멸망합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수문제 양견은 이후 천하통일을 위해 수도를 장안으로 옮겨 국내외적으로 주변 정리를 끝내고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 일명 남진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데요. 드디어 588년 수문제는 차남 양광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50만 대군으로 진을 정벌하게 합니다. 양광은 수나라 2대 황제로 우리들에겐 수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3차에 걸친 고구려 침략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나라를 반대로 멸망의 길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남조의 진나라는 수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589년 맥없이 멸망하고 한족과 이민족의 다민족 통일왕조 수나라가 탄생합니다. 이로써 후한이 멸망하고 400여 년에 가깝게 지속되던 기나긴 위진남북조 분열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흉노의 후예인 유연이 흉노부활의 꿈을 쏘아 올려 시작된 5호 16국 시대는 전진의 황제 북연의 이상국가의 꿈을 거쳐 북위의 명군 효문제의 하나정책을 통한 대개혁의 꿈으로 이어져 수문제의 다민족 통일국가인 수나라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는 정말 많은 영웅들과 막장 군주들이 넘친 파란만장하고 참혹한 대혼란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호한 융합 정신이 한민족의 정치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중국 대륙의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업그레이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위진 남북조 5호 16국 시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